안녕하세요. 아미쌤. 초등 입학 학부모 교육 세 번째 시간으로 기본 생활 습관으로 갖춰야 될 것으로 제자리에 앉아서 공부해요. 큰 소리로 인사해요.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얘기해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학을 하고 나서 초등학교 아이들은 주로 의자와 책상에서 생활합니다. 유치원에는 많은 교구를 가지고 놀이도 하고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데 학교는 공간 자체가 책상과 의자로 된 그 공간에서 반듯하게 앉아서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3월 입학과 동시에 수업을 하면 4시간이나 5시간을 하게 되는데 그 시간에 앉아 있는 것들이 무척 힘듭니다. 그래서 조금 수업 중 시간이 조금 지나면 너무 힘든 아이는 엎드려 있거나 들어 누워 있거나 어정쩡하게 배를 뒤로 밀면서 불편한 자세로 앉아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부모님들은 지금이라도 아이가 생활하는 공간을 바닥에서 하기보다는 책상이나 식탁 의자 같이 좀 단단한 의자에 앉아서 밥을 먹고 놀이도 하고 책을 읽고 만들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생활을 의자에서 생활하는 것들을 연습해 보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0분을 앉아서 생활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실은 40분이라는 시간은 아이들 집중 10분 이내에 비하면 엄청나게 길게 되어 있고요. 교육과정도 선생님들이 아이의 수준에 만큼 제시하긴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집중하던 하지 않던 40분간을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아이가 어느 정도 집중하고 생활하는지를 책상과 의자에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생활을 일단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든든하게 앉아서 20분이든지 책을 읽고 글씨도 쓰고 만들기도 하고 간식도 먹고 이런다면 큰 무리가 없는데 5분 이내에 앉아있지 못하고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났다 돌아다니면서 뭔가를 한다 그러면 학교 생활이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이랑 이야기해서 학교는 40분 정도 앉아 있어야 되니까 한번 우리가 앉아있는 시간을 늘려보는 건 어때 하면서 이야기하고 주로 생활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좀 재미있는 거리를 아이에게 제시해서 책상에 앉아서 생활하는 습관을 늘려가도록 합니다. 소파에 앉아있는 경우하고 이렇게 식탁 의자나 책상 의자처럼 딱딱한 의자에 앉는 거는 차원이 다릅니다. 소파에 앉아있는 경우는 바르게 허리를 펴고 앉아있기도 힘든 경우가 많아서 소파보다는 책상이나 식탁 의자 이렇게 단단한 의자에 앉아서 무엇인가를 해보도록 연습해보고 20분 동안 앉아있기가 제대로 힘든 아이들은 놀이를 하거나 과자를 먹거나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먼저 가져보는 것도 권합니다. 아이들은 지금 다 당장 20분 이상 20분 동안 앉아있긴 힘들지만 5분 정도 앉아있는 아이는 그 다음날은 한 10분 정도 앉아 보이는 거를 권하고요. 10분이 되면 조금씩 늘려가서 아이들이 의자에 앉아서 생활하는 게 어려움이 없도록 해보도록 합니다. 다음번에는 큰 소리로 인사하기입니다. 자, 인사는 모든 어른들도 학부모님도 아시겠지만 모든 사회생활의 첫걸음입니다. 사람과 사람 만나도 그렇고요. 가족끼리 만나도 매번 인사를 하는 경우하고 인사를 하지 않고 어색하게 뭔가를 시작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학교에서 보면 아이들이 등교를 하고 인사를 어떻게 한다 지도를 해도 아이들이 인사하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30명 중에 한두 명이나 와서 선생님께 씩씩하게 인사하는 아이도 있는데 이거는 인사하는 연습만 하면 잘할 부분이기 때문에 집에서도 인사를 합니다. 저는 아이들이 인사하는 게 어정쩡하고 불편한 그런 느낌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특별한 자리를 만들어서 여기서 인사하면 돼 하고 가르쳐 주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인사를 하는 연습을 할 때는 어떤 장소를 불문하고 그때그때마다 인사를 하는 것보다는 장소를 조금 정해놓고 방을 나와서 거실 어떤 부분, 그 다음 식탁 어느 부분, 자리, 그 다음 현관 앞에 발바닥 모양이나 이런 거를 정해놓고 붙여놓고 그 자리에서 인사하면 좋겠다 약속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빈번히 인사를 하는 것이 몸에 배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점을 감안한다면
현관문을 나가는 자리에 발바닥 모양이 있으면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왔다면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 거실 한 부분에서는 방에서 나와갖고 아침 문안 인사, 아니면 저녁에 안녕히 주무세요 하던지 하면서 문안 인사를 할 수 있고, 식탁 어느 자리에서는 다 먹고 나면 잘 먹었습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는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해주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무척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번을 하더라도 들리지 않은 인사로 아이들이 상처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용기를 내서 인사를 했는데 안 들려서 인사를 안 한 것처럼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인사는 큰 소리로 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왕이면 인사도 받고 선생님의 목소리도 들어서 아이들이 선생님과 좀 더 가까이 하고 가까이 생활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인사는 큰 소리로, 만약에 학교에 어떤 지정 장소가 없다면 선생님 자리에 가서 인사하는 것을 권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인사를 주고받으면서 아이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이의 관심을 가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인사는 꼭 하도록 권합니다. 그 다음, 잘 듣고 분명하게 자기 생각을 말해요. 자, 인사도 큰 소리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자기 생각을 말할 때도 분명하게 말을 해야지 선생님과 친구들이 나의 불편한 점이라든지 내가 도움받고 싶은 점을 잘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때나 아직 유아기적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자기가 불편하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그냥 울고만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떤가요? 저 멀리서 친구들이 선생님 누구가 울고 있어요 하면서 다가가 보면 친구는 울고 있습니다. 울고 있어서 왜 그러니 물어보면 운이라고 자기 의사를, 자기 생각을 말하지 못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선생님이 대기하고 있을 수가 없어서 불러내어서 따로 시간을 내는 경우도 있고 따로 시간을 내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울음을 쉽사리 그치지 않고 말을 계속 못하는 아이도 간간히 있습니다. 선생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즉시 의사 전달이 되지 않아서 도와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말을 울면서 하는 것들은 배제하고 똑똑하게 자기 의사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아이가 울음으로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면서 하소연하는 것보다는 좀 차분하게 진정되거나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조금 시간을 지나서 그래 조금 더 정리되면 와서 말해줘 하면서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학교에서도 계속 울고 있는 아이는 그래 마음이 편해지면 다시 와서 얘기해줘라 하면서 기회를 주고 있는데, 급한 상황이라면 선생님이 도움을 급히 줄 수 없어서 안타까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울면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친구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처음에는 지켜보고 다가가서 도와주려고 노력하지만 매번 울음으로 표현하는 아이들이 나중에는 놀림감이 되기도 합니다. 선생님, 쟤는 맨날 울어요, 울면서 말해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말을 하는 친구보다는 그 말을 듣는 친구가 또 상처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도록 이야기하고요. 문장으로 정확하게 자기 의견을 표시하도록 말하는 훈련을 집에서도 해야 됩니다. 엄마 물, 이렇게 낱말로 얘기하는 경우는 엄마가 다시 문장으로 얘기해 줄래 하면서 부탁을 하거나 물 달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엄마 물 줄게요 하면서 문장으로 되묻는 것도 중요한 훈련 방법입니다. 어쨌든 학교에서 우리 아이가 자기의 의견이나 자기의 생각을 제대로 표현하는 것은 무척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울면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똑똑하게 말하면 선생님이 너의 의견을 더욱더 잘 듣고 도움을 줄 수 있단다.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아이도 훨씬 더 큰 소리로 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입학하고 나서 일주일 정도 안에 간단한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친구들 앞에 나가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요. 이럴 때도 자기 발표 내용이 분명하게 전달되도록 큰 목소리로 연습을 충분히 하고 갑니다. 분명히 내일은 자기소개한다고 알림장에 선생님이 써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아이와 함께 알림장을 보면서 어떻게 발표를 할 건가 문구를 만들고 충분히 그 문구를 보지 않고도 앞에 나와서 발표할 수 있도록 많은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습을 하더라도 친구들 앞에 서면 떨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연습을 충분히 했더라면 떨리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발표 날인데 첫 번째 발표, 간단한 발표이지만 노력한 만큼 잘 해내고 오면 아이는 발표하는 게 크게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고 뭐 할 수 있는 거네 하면서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된답니다. 처음 발표를 준비하지 않아서 제대로 하지 못해서 앞에 나가서 우물쭈물 많은 시간을 보내고 너무 부끄럽고 자기 만족이 되지 않아서 들어온다면 다음번 발표를 할 때는 너무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자기소개 발표를 한다고 알림장에 써준다면 많은 연습을 하고 거울 앞에서도 혼자 연습 큰 소리로 해서 학교 가서 잘 해낼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큰 소리로 인사해요. 그 다음에 큰 소리로 분명하게 자기 의사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책상에 앉아서 충분한 시간을 생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